이강민의 잡지사 12호로 9번째 페이지. 역사 얘기할 때 가장 귀여운 역귀여운 남자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저희 에디터들에게 따끈따끈한 제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네. 저 이제 스튜디오 밖에 대기 공간에 있는 테이블에 100원짜리가 하나 있었나 봐요. 그러게요. 깜짝 근데 놀랐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100원짜리 보면 웬 100원짜리야? 이런 반응이 정상적인데 네. 박광일 선생님은 이순신 장군이시다. 장군께서 여기 어쩐 일로 절을 올렸다는 얘기가 있던데. 뭐 절까지는 아니지만 뭐 어쨌든 장군께서 여기 무슨 어쩐 일로 계신지 궁금하긴 했었죠. 일상이 역사만 보이시는군요. 예. 역사밖에 모르는 바보.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 역사로 수렴하는 거는 굉장히 잘하는 편이에요. 만약에 5만 원권이었다면 5만 원권이었다면 사임당 신씨와 관련된 사임당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렇죠. 그냥 이제 슬쩍 주머니에 넣는 게 아니라 오죽헌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CCTV가 몇 개인데. 철저하십니다. 예. 자, 박광일 선생님과 저희가 오늘까지 조선의 세자 얘기를 해볼 것 같은데 네. 지지난주에 인조와 소현세자, 지난주에 영조와 사도세자 얘기를 하면서 그때는 조선 왕들도 육아 카운슬링 한번 받았어야겠다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막 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 우리가 만나볼 세자는 아버지의 사랑 아주 듬뿍 받았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누군가요? 바로 효명세자입니다. 효명세자. 뭔가 사도나 소현에 비해서는 많이 못 들어본 인물인데. 그렇지만 네. 또 조선 후기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세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요. 또 그 인생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제 많은 곳에서 소설이나 또 영화 드라마의 음. 배경이 되기도 했고 또 앞으로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한마디로 효명세자를 선생님께서 표현해 주신다면 예술로 정치를 한 인물, 예술로 정치를 한 인물. 정치를 했다. 네. 그리고 가끔은 그 아들 헌종이 굉장히 잘생겼다라는 기록이 실록에 나오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아비였던 효명 역시 아무래도 잘생겼을 테니 또 얼굴로 정치를 하지 않았을까. 얼굴, 예술, 정치. 키워드부터 아주 궁금증을 자아내는데요. 드라마 구름이 그린 달빛의 박보검 씨가 효명세자 역할이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 드라마를 안 봤는데. 설정 자체는 이제 그 시대 효명세자하고 순조 그 네. 시기를 이제 염두에 두었고 네. 거기에 드러나는 이제 역사 사건이라든지 결말 이런 것들은 완전히 역사 사실하고는 다르지만 네. 그렇지만 설정 자체는 효명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이제 그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역사를 잘 아시니까 박보검 씨 이미지랑 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나요? 조금 더 강한? 효명이? 네. 그러니까 이제 부모에게 대할 때는 굉장히 약한 표현을 얼굴 표정을 지었겠지만 신하들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강단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그 드라마 속에는 많이 등장하진 않았지만 네. 이제 뭔가 그 작곡이라든지 그 어떤 음악을 연출할 때 네. 무용을 연출할 때 이럴 때는 굉장히 좀 날카로운 모습도 보여주지 않았을까. 연출을 하셨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워낙 대단하고 좋은 얘기밖에 안 나와서 엄청 궁금해지는데 본격적으로 한번 효명세자를 알아보겠습니다. 소현세자, 사도세자와는 달리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말씀하셨는데 효명세자가 누구의 아들인가요? 순조의 아들입니다. 순조의 아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 효명세자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 영조라든지 네. 그다음에 그 인조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만 네. 순조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편입니다. 순조는 정조의 아들인가요? 정조의 아들인데 네. 이 시기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세도 정권기에 들어가서 순조, 헌종, 철종 영강까지 60년 동안은 네. 어떻게 보면 조선 역사에서 좀 암흑기처럼 암흑기. 다루고 있어서 보통 영정조 한 다음에 바로 고종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아들이었던 효명 역시 관심을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네. 또 그 나름의 어떤 정치 논리가 발동되던 그런 시기였다는 점에서 네. 효명세자의 삶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유튜브에 저희가 효명세자의 어진을 띄워드렸는데 반쪽짜리 어진입니다. 참 안타까운 그림인데 불에 타버렸네요. 네, 그 어진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제 그 1954년 부산에서 불이 났을 때 네. 불에 탔는데 철종은 어진의 얼굴 부분이 남아 있지만 네. 효명세자는 지금 몸 부분만 남아 있어서 몸도 그냥 반쪽만 남아있고 얼굴은 전혀 저희가 유추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조금 안타까워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인물이 좋으셨다던데 기록에 그렇게 묘사가 돼 있나요? 헌종은 헌종은? 효명에 대해서는 따로 묘사가 없습니다만은 네네. 이제 뭐 DNA가. 그렇죠. 어디 가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외모도 미남이셨을 가능성이 높지만 시를 400편 남길 정도로 글도 잘 쓰셨고 네. 심지어 동생들에게도 아주 다정한 오빠
그렇습니다. 또 그 세 누이가 있어서 네. 조선에서는 굉장히 보기 드물게 네. 그 여동생들하고 굉장히 잘 지냈던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친오빠들은 막 부른 다음에 불 끄고 가라 그러고 약간 그런 느낌인데. 라면 끓이라 그러고. 라면 끓이라 그러고. 이분은 얼굴, 재능, 성격 다 가진 분이네요. 예, 그래서 네. 근데 정말 아쉽게도 이 4남매가 전부 요절을 합니다. 아, 그래요? 15살, 22살, 23살 거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이 네 남매가 어린 나이, 젊은 나이에 네. 생을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 어머니였던 순원왕후, 그다음에 그 아버지였던 그 순조는 순조. 굉장히 안타까웠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어쨌든 있을 때 누이들하고 잘 지냈고 많이 챙겼고 편지도 쓰고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다. 예. 지난 시간에 그 세자가 왕 대신에 국정을 맡는 대리청정 얘기를 우리가 해봤어요. 특히 뭐 대리청정이 때로는 왕에 대한 충성심을 확인해보는 그런 계기도 돼서 뭐 보통은 신하들이 대리청정을 말리는 경우가 많고 급기야 영조는 막 왕 안 하겠다 그래서 막 사도세자가 이마에서 피날 때까지 머리 조아리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순조도 효명세자에게 대리청정을 시키는데 신하들 반응이 아주 의외입니다. 제가 기록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신등은 모두 문 밖에 모여 기뻐서 발을 구르고 춤추면서 우러르는 발을 형용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동방의 막대한 경사가 어찌 이보다 더할 수 있겠습니까? 신등은 이에 대해 찬양하고 경축할 뿐입니다. 이거 거의 뭐 성탄절 연극에서 동방박사들 대사라고 그렇습니다. 봐도 될 정도로 네. 이렇게 대놓고 왕이 왕 안 하겠다는데 좋아해도 됩니까?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네. 이제 이 과정에서 뭔가 이제 그 그러니까 드러난 것과 드러나지 않은 네. 그런 어떤 내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네. 일단 드러난 거는 이때 순조 몸이 굉장히 안 좋았다는 거예요. 38살이었는데 아들은 이제 19살이고요. 예. 효명세자는. 네. 그런데 이미 38인데 여기까지 계속해서 즉위한 이후로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대리청정을 시키겠다라는 말을 신하들로서는 거역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부분들이 네. 있었고 예. 여기에 별다른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네. 두 번째는 이 대리청정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역사에서 이미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주요 권력을 가진 신하들하고 사전에 접촉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순조께서. 네, 그래서 김조순이라든지 이런 그 김조 사도 그 세도 정치의 그렇죠. 세도 정치의 대표 대표 인물이고 사실은 이제 장인어른이 되는 인물이기도 한데 그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뭔가 대리청정을 좀 시켜야겠다라고 사전 설득 작업이 들어갔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때 오히려 반대했던 거는 효명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대리청정을 반대. 이건 형식적인 건가요? 그렇죠. 형식적인 거고 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실력이 부족하니 이 일은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몇 번을 사양을 하게 되는데요. 네. 저는 문안 드리는 거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순조가 신하들이 이런 분위기로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세자에게도 네가 지금 이거를 해야 되고 나는 몸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또 순조는 네. 김조순과 협상한 것과는 별개로 네. 세자하고도 협의를 했을 겁니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니까 그렇죠. 적당히 그렇죠. 뭐 반대하는 척하다가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것들이 정치 상황이 이렇게 쭉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 등장한 어떤 사건들을 볼 때 네. 항상 좀 조심스럽게 그 내막을 좀 살펴보시는 게 이제 필요한 부분도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 신하들 기록만 보면 순조가 오히려 되게 서운해하지 않았을까 걱정했는데. 네, 실제로 이제 나중에 이것이 결국은 합의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네. 여기에 참여했던 대신들은 탄핵을 받습니다. 그럼 대리청정하고도 막 밀어줬겠네요, 순조는. 그렇죠. 대리청정하고 너무나 그러니까 신하들한테 아들 바보 있죠. 아바. 네, 그래서 야 어때? 잘하지 않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이런 느낌으로 다녔고 뭔가 그 효명이 어떤 정책을 펼칠 때마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이쯤에서 생각나는 인물 영조. 대리청정 시켜놓고 툭하면 세자 탓하고 가스라이팅하고. 나 그럼 왕에서 물러날게 그냥 네가 왕에 나 상황할게 뭐 이런 분위기. 아주 대조적입니다. 네. 예. 그러면 효명세자가 대리청정을 했을 때 좀 정치를 잘했다는 평가가 맞나요? 어떤가요? 정치에 있어서 약간의 혁신을 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조가 사실은 몸이 아프기도 했지만 세자에게 맡겼던 배경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부인이었던 김씨 집안과 다르게 세자의 부인은 조신의 집안이었거든요. 조만영이라고 하는 인물의 따님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같은 노론계라고는 하지만 약간 결이 달랐던 거죠. 그 조씨 가문도 좀 위세가 있는 가문인가요? 굉장히 위세가 있는 아, 가문입니다. 그래요? 풍양조 예. 씨라고 해서 우리가 세도 정권의 안동김 씨, 풍양조 씨, 안동김 씨로 넘어가는 그 가운데 끼어 있는 예, 그 가문인데요. 예. 이 조 씨를 바탕으로 해서 기존에 있었던 김 씨들이 왕권을 압박하려고 하는 거를 예. 받아치자. 어. 이런 어떤 계획을 염두에 두었고 아. 실제로 효명이 그거를 실천에 옮겨 나갑니다. 예. 그래서 별일은 아니지만 네. 김 씨들을 중심으로 했던 세력들을 일단은 내보내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중심이 됐던 친정 체제를 네. 구축을 하는 과정 속에서 기존의 어떤 관료들과 결이 다른, 예를 들어 추사 김정희 같은 인물, 김정희 선생. 이런 인물들을 이제 대거 등용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정치가 뭐가 바뀌나 보다. 예. 이런 분위기를 조정 안팎에 만들어주게 되었으니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순조랑 네. 협의가 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구나. 부자들의 어떤 전략.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좀 강인한 면모를 보였다. 이런 네. 말씀을 하신 건데 그래서 굉장히 정치하기 쉽지 않은 시기였던 것 같은데. 그럼요. 그래서 네. 거기에 명분을 가지고 신하들을 설득하고 때에 따라서는 압박해야 되는 부분인데 네. 이게 어지간한 지식에서 나오지 않고 또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단을 내리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경의 말은 틀렸어. 경은 잠깐 이 직에서 떠나시오. 이 말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런데 그게 왜 틀렸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왜 내가 이 사람을 써야 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득하려면은 굉장히 사전 준비가 필요했던 거고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창덕궁에 가면은 네. 후원으로 넘어가는데 굉장히 넓은 네. 공백지가 있어요. 공지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 왜 이렇게 창덕궁이 넓지? 예.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가 네. 사실은 세자가 정치를 하던 세자전, 그러니까 네. 중희당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던 공간입니다. 왜 없어졌어요? 어느 시기에 시간이 막 가면서 소실됐어요. 그 역할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후대에 판단을 했고 예. 또 이제 그 창덕궁이 변화를 겪거든요. 예. 그런데 이 중희당의 규모가 당시 창덕궁의 정치, 왕이 정치를 하던 희정당의 규모보다 더 커요. 그래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네. 세자 중심으로 뭔가 힘을 몰아주었던 네. 당시 분위기를 이 건축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네. 동골도라고 하는 건물을 여러분들이 구해서 보시면 네. 거기 안에 중희당이 네. 굉장히 가운데 그 규모가 크고 동골도라는 그림에. 네. 예. 그게 이제 그 효명연간의 효명세자가 중심이 돼서 만들었던 창덕창경궁의 그림이거든요. 예. 이제 이 그림에 보면은 그런 것들도 있어서 이때 뭔가 이쪽에 지금 힘을 물어주고 있구나를 건축적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빈터의 스케일만 봐도 그런 맥락을 또 살펴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 중희당이라고 그러셨나요? 네. 중희당은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없지만 저희가 오늘 또 다른 공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효명세자를 상징하는 하나의 공간, 창덕궁에 있는 연경당이라는 곳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크 소리가 나올 만한 게 막 그렇게 화려한 건물은 아니고 소박한 느낌인데 되게 좀 아기자기한 매력이 있네요. 네, 소박하기도 하고 또 저 안에 들어가서 보면 건축적으로 굉장히 완성도가 높고요. 주변에 여러 상상의 어떤 상황들, 네. 모래를 장낙, 그래서 길고 즐겁게 네. 이런 어떤 느낌들을 거기다 잘 포함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사진은 진짜 예쁘네요. 네. 주변에 녹음까지 어우러져서. 그리고 이제 선양제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도서관 역할을 하는 건물도 굉장히 아름답게 지었지만 네. 그렇지만 네. 효명세자 때 연경당은 저것과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습니까? 지금은 안채 사랑채가 있는 네. 별채가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예. 당시는 사랑채가 디귿자로 되어 있어서 네. 그 앞에 마당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요. 무대예요. 마당에서 공연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사랑채 위가 객석이 되는 거죠. 디귿자 그 공간이. 네, 그러니까 이제 임금님이 계시니까 알이 뭐예요? 알석. 알석, 네, S석. 로얄석이 되는 거죠. 예. 말 그대로 진짜 말 그대로의 네. 로얄석이 되는 거고요. 그 옆에 공간도 그 절반 정도의 마당을 만들어서 네. 여기는 연희를 준비할 수 있는 뭐 악공이라든지 무용수가 준비할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그냥 그 자체가 무대로서 극장으로서 네. 역할을 했던 공간을 효명 때 만들었는데 네. 지금 모습은 이제 고종 때 네. 그 생활하기 편하게 좀 개조를 한 거예요. 네. 새로 지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같은 연경당이지만 효명 때 연경당은 네. 극장이었다. 연경이라는 이름도 관련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공연을 베푸니 경사롭지 않은가. 경사를 맞아서 공연을 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였는데 이제 형식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40살이 되었고 어머니가 40살이 되었으니까 네. 그거를 가지고
경축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어떤 공연이라고 하더라도 왕의 공연과 신하들의 공연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공연에 신하들이 와서 축하를 하다 보면 네. 아, 저분은 나랑 다른 위치구나. 아, 공연의 스케일이 다르다. 내가 봤던 공연이랑 다르다. 스케일이 다르고 거기서 다루는 콘텐츠도 네. 이거는 왕에 대한 콘텐츠니까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콘텐츠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염두에 둔다 그러면 네. 아, 나는 역시 신하는 신하였어. 겸손해지고. 라고 하면서 세도 정권계의 콧대가 높았던 신하들에게 네. 공연을 통해서 네. 너희들과 우리 왕실은 다르다라는 걸 보여줬던 거죠. 아, 거기서 이제 예술과 정치의 키워드가 만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있었던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느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정제라고 해서 네. 무용, 음악, 춤이 네. 어우러지는 일종의 종합 예술이 있습니다. 정제. 네, 이거 예. 정제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궁중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펼쳐지는 뭔가 공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기존에 있는 것들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면 음악도 작곡을 해야 되고요. 네. 그럼 그 음악을 작곡하는 과정 속에서 창을 하는 사람이 노래를 불러야 되니까 그 네. 가사를 지어야 되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춤을 추는 사람이 네. 그 일종의 안무를 짜야죠. 안무를 짜거나 네. 옷을 어떤 식으로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거를 총감독, 효명, 효명이 예, 음악 감독, 효명, 왕 역할을 하던 세자가 기술 감독, 효명, 그 다음에 네. 작곡, 효명, 작사, 효명. 와. 예. 크랭크인 올라가면 다 효명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예. 그 엔딩 크레딧에 몇 명 길게 쭉 나오는데 네. 효명 옆에 누구, 효명 옆에 누구. 물론 이제 그 김창하라고 와. 하는 분이 이제 도와줬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예, 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 작업을 하는 작업이 굉장히 양이 많아서 네. 수십 편을 이때 수십 편 한 작품이 아니라. 예, 이때 작곡을 하고 완성을 시켜서 공연을 합니다. 아니 근데 그 창작 영감이 그러니까 세자가 교육받을 때 음악 수업도 받나요? 그렇지 않은데 네. 이 부분을 그러니까 교양으로 알고 있던 부분을 개인적으로 역량을 강화시켰던 거죠. 와, 그 천재네. 천재죠. 그러니까 네. 지금 이걸 보면은 나이가 많다고 예술적인 어떤 감흥이 훌륭하거나 네네. 또 나이가 어리다고 예술적인 감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사실은 우리가 서양 클래식 음악 같은 데서 보면은 예. 느낄 수 있는데 네. 그런 천재가 우리에게도 있었고 우리도 있었다. 왕 역할을 하던 세자인데. 그런데도 왕의 대리청정을 하던 세자가 그 역할을 했구나라고 하면은 네. 효명은 뭔가 특별한 게 보이고요. 그럼 이제 그 중의당을 중심으로 했던 건 일종의 기획사 같은 이제 바로 이제 새로 악공 뽑고 그다음에 기획사 사장님 역할을 또 하시는. 그다음에 이제 안무 담당할 새로운 어떤 팀들 크루들 다시 뽑고 크루, 예. 그리고 막 연습하고 예. 이런 것들이 창덕궁에서 이제 벌어졌을 테니 예. 그 느낌을 상상하는 거는 굉장히 즐겁네요. 진짜. 즐겁습니다. 예. 조선판 방시혁이라고 쓴 에디터가 있네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예. 이제 명과 이렇게 교류를 하고 이제 세계랑 교류를 했으면은 네. 말 그대로 이제 그 한류, 음악, 노래, 춤 뭐 이런 것들을 그랬을 수도 있다. 외국으로 예. 퍼뜨렸던. 게다가 그리고 정말 잘생기셨다면. 그러니까 이제 총감독으로 나왔는데 이제 네. 쫙 그 등장하는 순간 뭐 세계에서 자체 발광. 박수를 받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그럼 그 정제라는 궁중 공연의 아버지라고 봐도 무방하네요. 실제로 정제는 이미 세종 때 기본적인 틀을 잡아서 시작이 됐던 거였는데 그 정제의 가장 많은 실질적인 작곡자가 효명이었습니다. 거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궁중의 정제가 한 50편 넘게 전해지고 있는데 20편 이상을 효명께서 대단합니다. 만들었습니다. 정말. 예. 뭐 예술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분이고 또 그렇습니다. 정치에도 활용을 했다는 게 네. 심지어 뭐 온갖 암투와 권모술수로 권력 잡는 것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네요. 건강해 보이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어떤 왕실로 이목을 집중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제와 함께 이제 어떤 잔치상을 차리는 부분들도 있는데 네. 이것도 굉장히 격식을 따져서 차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궁궐이라고 하는 곳은 다르구나. 그러니까 어느 집에 그 뭔가 이렇게 큰 어떤 굉장히 유명한 집에 잔치집에 초대받아서 갔다 오면 기가 좀 눌리는 그렇죠. 경우 있잖아요. 클래스가 달라. 네, 여기는 대단하구나. 뭐 불러오는 가수나 음식이나 아니면 전체 분위기 이런 것들이 그거를 신하들이 느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세도 정치에서 세도 정치에서 기어오르려던 밀렸던 신하들이 부분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이것만 했다면 사실은 그걸 정치라고 할 수 있을까지만 실질적으로 또 자신의 어떤 세력을 강화하는 사람들을 끌어모았고 또 어떤 장효윤과 비슷한 친위 부대를 만들었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아, 이 사람의 기획력, 그다음에 어떤 추진력이라는 거는 네. 놀랍구나. 놀랍다. 근데 그게 3년 3개월 만에 이제 멈추게 되죠. 3년 3개월 만에 아까 이제 그 요절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도 뭐 잡지사 석 달이면 풍어를 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뭐 박광일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세자의 시호를 알고 있다는 건 결국 왕이 되지 못했다는 뜻이다. 그렇죠. 이건 알고 있거든요. 네. 요절을 하셨기 때문에. 네, 이제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음. 그래서 실제로 이 어떤 그 효명의 통치가 자연스럽게 효명이 즉위하는 과정까지 갔다면, 그렇다면 조선 후기는 여러 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두운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닌 네. 뭔가 새로운 혁신의 모습들도 보여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요. 20대인가요? 22살. 22 사인이 뭐예요? 병원? 갑자기 이제 피를 토하고 죽은 걸로 기록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폐병과 같은 것들이었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예. 어쨌든 몸이 굉장히 안 좋았고, 그러니까 순조도 안 좋았고, 그 따님들 공주들도 네. 명원 도건 복원도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순조는 당신의 몸이 안 좋아서 대리청정시킨 이유도 컸는데 아들이 먼저 떠나갔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순조는 골골이었지만 네. 효명은 뭔가 추진을 큰 하다가 병이 있어요. 갑자기 쓰러진. 그래서 그 충격이 순조에게 바로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 슬픔과 충격이 가득 드러난 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굉장히 통탄스러운 느낌인데. 아, 하늘에서 너를 빼앗아감이 어찌 그렇게도 빠른가. 장차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인가. 그 통탄스러움의 감정이 인조 영조 때랑은 확실히 다릅니다. 네. 아마 순조가 받았던, 그러니까 그 대리청정 할 때 그 효명이 만들어낸 어떤 정치 구도, 그다음에 하나의 정제, 하나의 진찬연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신하들에게 자랑하고 다녔던 그 아들 아비의 바본데. 모습이 예. 이 효명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슬픔이 어땠을지는 사실은 상상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느 아버지, 어쩌면 더 큰 기대를 걸었던, 더 나아가서 왕실과 나라의 미래를 조금 맡겼다고 할 수 있는 네. 그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이 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런 면에서 사실은 순조가 더 오래 못 삽니다. 그래서 4년 정도 겨우 삶을 유지하다가, 효명이 죽고 나서 4년 정도.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역사상 가장 어린 헌종, 헌종. 그러니까 효명의 아들이었던 헌종에게 네. 7살의 왕위를 넘기게 돼서 네. 사실은 40대 초반에 순조가 네. 손자에게 보위를 물려주는 7살짜리한테. 네, 그런 어떤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다고 볼 수가 네. 있는 거죠. 그런 상황도 있고 우리가 이제 들어서 알지만 워낙 수려하고 총명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효명세자가 요절하지 않았다면, 왕이 정말로 됐다면 조선이 나중에 그렇게 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효명만 보통 조명을 받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효명의 세자빈이었던 나중에 이제 신정왕후, 그러니까 조대비로 평가를 받는 이분의 행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효명이 조선 후기에서 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냐면 네. 네. 1863년에 철종이 후사 없이 죽게 되었을 때 고종이 갑자기 지명을 받아서, 헌종 다음이 철종이죠. 네, 그리고 헌종 철종 다음에, 고종이고. 그러니까 헌종 다음에도 네. 후사가 없어서 강화도에서 강화도령 아, 원범위를 강화도령. 데려오고요. 예. 원범위도 후사가 없어서, 네. 그러니까 철종이 후사가 없으니까 왕실에서 누구를 올리지 이러고 있는 찰나에 네. 전격적으로 흥선대원군의 둘째 아들이었던 네. 고종이 왕위에 올라갑니다. 어. 그런데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네. 당시 왕실에서 가장 높은 어른이었던 네. 효명세자의 부인이에요. 아까 그 신정왕후. 네. 신정왕후가 왕후가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헌종이 즉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를 익종으로 추존을 합니다. 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왕비가 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비로서의 역할을 네. 같이 갖게 되는 건데요. 네. 이 철종이 돌아갈 때 철종의 부인이었던 철인왕후도 김씨네 집안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때 순원왕후도 돌아가시게 되니까 실제로는 조대비가 가장 왕실의 어른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흥선대원군과 네. 뭔가 물밑에서 네. 지금 다음 왕을 세우는 방법은 개혁을 이루는 방법으로서 어린 임금을 올렸으면 좋겠다. 네. 그러려면은 내가 대리청정을 하니까. 아, 신정왕후가. 신정왕후가 대리청정을 하니까. 아.
그래서 대리청정을 할 수 있는 원래 네. 큰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을 올렸던 이유는 네. 바로 이제 그런 것과 관련이 있고요. 네. 아마 흥선대원군은 또 다른 생각을 했겠죠. 큰아들이 올라가면은 나는 역할을 할지 못하지만 네. 둘째 아들을 올리면 내가 섭정으로서 쥐락펴락할 수 있죠. 쥐락펴락할 수 있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사실이지만 초기의 3년은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는 이 뭐 경복궁 중건이나 이런 명령을 내린 공식적인 네. 존재는 네. 신정왕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네. 흥선대원군의 아들이었던 고종을 왕위에 올리기 위해서 입적 그러니까 족보를 네. 형식적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네. 네. 이 고종의 아버지가 효명세자예요. 헌종과 같은 학렬이 되는 거예요. 학렬이어서 족보상에 족보상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고종은 네. 생부로는 흥선대원군이지만 네. 양부 그러니까 족보상에 자기 아버지는 효명이 효명으로 됩니다. 돼 있다. 그러니까 고종은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네. 효명을 소환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대비는 살아계시고 네. 네. 그러니까 이 고종이 의지했던 네. 왕대비 그다음에 효명이라고 하는 존재는 조선 후기에 굉장히 중요한 족보상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 우리가 고종 때 고종이 즉위하고 나서 조선이 이제 막 개혁 정치 펼치잖아요. 네네. 이게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예, 예. 어쩌면 네. 이게 신정왕후의 개혁 정치가 아닐까. 그러면 신정왕후는 이 개혁 정치의 큰 그림은 네. 어디에서 보았을까? 아마 남편이었던 젊은 시절에 세자가 꿈꾸던 그것들의 일부를 영향을 받았겠죠. 여기에다가 적용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본다면 네. 효명의 꿈은 네. 한편으로는 고종 초 그러니까 한 40여 년 그쵸 한 30여 년 지나서 네. 30여 년 지나서 조금 발현이 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으니 만약 그게 좀 당겨졌다면 당겨졌다면 아마 조선의 모습은 철종년간의 어떤 혼란스러움은 조금은 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효명세자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족보가 좀 많이 꼬였어요. 그죠? 네. 약간 좀 엉망진창이 된 느낌.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은 네. 이제 효명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나서 네. 황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문조 익황제 뭐 이런 방식으로 올라가면서 문조로. 예. 그래서 익황제 그다음에 신정왕후는 익황후 예. 이렇게 되면서 조선 후기 계보상의 중심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예. 이게 저한테 더 익숙한 고종 때 얘기로 바로 이렇게 넘어가니까 요 시기가 진짜 조선에게 중요했던 시기라는 게 와닿고 네. 효명세자가 진짜 왕이 됐어도 정치하기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세도 정권을 조금은 밀어내고 신진들을 끌어들이면서 제야에 묻혀 있었을 사람들의 의견들을 들었다면은 1866년 병인양요, 71년 신미양요, 76년 강화도 조약과 같은 이 격변을 한 30년 당겼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래도 이게 이제 이때는 시간 싸움이었잖아요. 일본이 먼저 개항을 하고 그렇죠. 변화를 하느냐, 조선이 개항을 하고 변화를 하느냐, 중국이 아편 전쟁 이후에 변화를 하느냐. 이런 시간 싸움에서의 30년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어떤 시기보다도 중요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상을 하게 만드는 뛰어난 인물이었으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효명세자 이야기. 자, 이렇게 오늘까지 우리가 조선의 비운의 세자 3부작이 완성이 됐어요. 그런가요? 예. 이런 거 어디서 드라마로 이렇게 만들겠다고 연락 오고 이런 건 없었나요? 저희한테는 없고 개인적으로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자문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자, 비운의 세자 3부작 유튜브에서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새로운 이야기도 기대해 보면서 박광일 선생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